자, 또 그 다음 유형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뭐 함수의 개수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 위에다가는 크게 땜빵만하게 뭐라고 쓰시냐면 경우의 수라고 써놓으십시오. 이거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x에서 x로 함수를 그럼 정의역도 1, 2, 3, 4가 될 거고요. 공역인 y도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함수는 안 나왔네. 그냥 함수도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건 그냥 함수의 개수.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사이쇼스 쓰나? 안 쓰나?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자,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그랬어. 그치?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돼. 자, 무조건 x가 y로 화살을 쏜다고 했잖아. 그죠? 한 번씩.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4가지. 찍으면 또 찍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4가지.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는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4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원소가 5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때는 5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게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얘기하는 애들의 개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구를 물어봤냐면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라고 한 건 내가 선택한 놈 남이 못 찍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우리 1대1로만 연결될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택을 그냥 1부터 한다고 생각할게. 누구부터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거꾸로 할까요? 그럼 이번에 4부터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4가 화살을 찍는 경우의 수는 아직 아무도 선택 안 했잖아. 그럼 4가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 3이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2가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맞아요? 남이 찍으면 못 찍으니까. 1이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굳이 쓰자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P4라고 쓸 수 있어요. 얘네도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너네 확률과 통계 한번 배울 텐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4파이4. 파이 우리 소문자 파이의 대문자예요. 이건 아직은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은 그래서 4P4. 그럼 얘도 만약에 원소가 어디까지 있었다면 그냥 5를 계속 써놓을까? 이는 그냥 문제에는 없는 애들인데 하나씩 더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 왜? 찍는 애는 4개인데 공역은 5개 있으면 무조건 남는 애 하나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는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도 함수라고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1대1 함수애들은 그럼 생각해봐. 1이 찍을 수 있는 애 몇 개 답이야? 1대1 함수라고 하면 1이 찍을 수 있는 애 몇 개? 원소가 5까지 있다고 치면 5개. 2가 찍을 수 있는 애는 4개. 3이 찍을 수 있는 애는 3개. 4가 찍을 수 있는 애는 1개. 아니요, 2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5P4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요 항상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공역의 개수가 정의역과 같다면 우리가 1대1 대응으로 들어갈 거고 다르다면 1대1 함수처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이번 세 번째는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누구만 찍어? 나랑 똑같은 놈만 찍잖아. 그죠? 그럼 1은 무조건 누굴 찍어야 돼요? 1.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2도 2, 3도 3, 4도 4만 찍을 거잖아. 얘네들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냥 1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네 번째 무슨 함수냐면 이번에는 상수함수래요. 난 오로지 한 놈만 찍어 이런 게 상수함수였잖아. 그죠? 그럼 전부 다 얼마나 찍을 수도 있고 1을 찍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누구를 찍을 수도 있고 2를 찍을 수도 있고
3을 찍을 수도 있고 4를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별로 안 어렵죠.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라서 그냥 함수가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36번 이런 거 한번 볼까? 이거는 소리는 안 하고요. 입으로만 잠깐 쪼잘쪼잘 대봅시다. 자, 정의역은 지금 몇 개가 있어? 1, 2, 3, 3개가 있어요. 그죠? 화살 몇 번 쏠 거라는 거? 3번 쏠 거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공역은 되게 많아. 몇 개가 있냐면 어디 있죠? 문제 지금? 뭐 보는 거죠? 아, 그거. 마이너스 6부터 7개 있는 거야 지금? 7개 이렇게 있대. 여기서 할 건데,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조건이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르면 걔네들의 함수값도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네. 이게 무슨 함수의 정의라고 그랬죠?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x값끼리 다르면 걔네들 찍은 함수값도 달라요. 이렇게 나온 애들이었잖아. 이 대우도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얘네들의 대우는 그럼 뭐가 되겠어? fx1이랑 fx2가 같으면 이렇게 가겠죠. 가정과 변론이 바뀌고 부정이 되니까. 그리고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걔네 똑같은 x일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얘네들 대우죠. 맞나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걔네 모양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얘네들이 1대1 함수 내가 찍은 애 남이 못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대요? 4보다 작거나 같대. fx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누구랑 누구는 우리 선택지에서 제외됐다는 거야. 4보다 큰 애들은 제외됐다는 거죠. 절대값이 4보다 큰 애들은. 그럼 누구랑 누구는 잘렸다는 거예요. 6이랑 마이너스 6은 잘렸다는 걸 얘기하겠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찍을 수 있는 애들은 몇 개밖에 안 남았어? 아까 7개였는데 2개 잘렸나요? 5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1대1 내가 찍을 게 몇 개였죠? 3개였나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의 개수는 3개. 그래서 얘네들의 답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P3 이렇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자, 유형 10번 넘어오니까 합성함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합성함수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함수를 연이어서 2번 계산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장 간단하게 그냥 2가지 함수를 보여주면 아까 2x 플러스 1 gx를 x제곱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놨다고 합시다. 이게 fx랑 gx 서로 다른 2개의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g3 이렇게 들어가면은 누가 먼저 계산이 된다고? 가로 안에 있는 g3을 먼저 계산한다고. 이 친구를 1번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럼 g3을 넣으면 여기다가 3을 넣는다는 거죠? 3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6이 나왔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를 계산하냐면 f6을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f라는 함수에 6이 들어가면 13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f.g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가로를 이렇게 쳐줘요. 이게 표현 방법이니까 이 표현 방법은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누구 먼저 계산한다고? 뒤 친구를 먼저 계산해서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누굴 먼저 볼 거냐면 g.f3을 한번 볼게요. g.f3이면은 이번에는 누굴 먼저 계산한다고? f3을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G 안에 F3을 먼저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F3을 먼저 계산하는데 F3 계산해보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7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굴 계산할 거냐면 G7을 계산할 거예요. G7은 7 대입하니까 얼마 나오나? 49 빼기 3이면 46 이렇게 나오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 하나, FG3이랑 GF3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과가 얘네들은 이게 함수의 유일한 연산이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 다시라고 하는 기호가 이 합성함수 기호가 함수의 유일한 연산인데,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F.G랑 G.F랑 얘네들의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리 바꾸는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F.G랑 G.F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잠깐만, 너네 행렬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행렬도 곱셈에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특이하게 일부러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죠. 다음 중 A, B랑 B, A랑 결과가 같은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가, 그치? 그렇게 만들어주는 실수 뭐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던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렇게 물어볼 거야. G.F랑 F.G랑 일반적으로 결과가 같지 않은데 그냥 어떻게 재수 좋게 계산해서 그 결과가 같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는 애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일까? 이건 아닐까? 여기는 그냥 계산인가? 일단 봅시다. 유형 10번. 여긴 그냥 계산이네요. 자, 두 함수 FG가 있는데요. F.G-3이랑 G.F4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거는 F.G3이니까 누가 먼저 계산이 돼야 돼? F.G-3이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얘네 F.G-3 이렇게 들어간 거죠. G-3을 먼저 계산해 달라는 소리죠. G-3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나오나? 그러면은 F-4를 구해달라는 소리죠. 다이나? F-4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F 함수는 근데 쪼개져 있네? 마이너스 하나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뭐야? 지금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 상수함수네.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GF4를 구해달래요. GF4니까 F4 먼저 계산하면 되죠. F4는 얼마가 나와요? 아래쪽으로 가져야 되겠네. 2x-3에 대입하니까 2x-3에 대입하니까 5 나오나요? 그럼 이제 누구 구하러 갈 거냐면 G5 구하러 갈 거예요. G 함수는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0 나오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더하기 빼기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뒤쪽 애들을 먼저 계산해서 앞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유형 11번에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 자, 두 개 함수 FG가 있는데요. F.G랑 G.F가 항상 같대요. 이렇게 같게 나올 때 미지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fx는 ax-2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는 3x 플러스 1. 근데 f.g 한 거랑 g.f 한 거랑 같대요. f.g 한 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x가 나와 있으면 그냥 gx 자체가 얼마가 돼요? 3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요 자리, gx의 결과 자리에 숫자가 아니라 그냥 x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뭐가 되면 되냐면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 안으로 누가 들어간 거냐면 이 안에 3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는 누가 있는 자리야? x가 있는 자리잖아. 그죠? x가 있는 자리에 3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x가 있는 자리에 3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결과는 a 곱하기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전개해보면 3a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결과가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f.g는 계산했고요. 이제 누굴 계산하면 될 건 g.fx를 계산하면 될 거야. 그죠? g 안에 fx가 들어간대. fx는 뭐라고 나온다고? fx는 보니까 ax-2로 나온다고. 얘네들은 ax-2로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g라는 함수 안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ax-2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g라는 함수에 x가 들어갈 자리에 저 친구를 넣어주면 3 곱하기 ax-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얘네도 전개해보면 3ax-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때야 된다고? 이 두 친구가 똑같은 친구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차피 앞에 1차항은 똑같네. 3ax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상수항까지 똑같아야 되겠죠? a-5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47번 넘어갈까요?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미지수 찾는 문제고요. 이 문제도 뭐 거의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개 함수 fx, gx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f.g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f3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 f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미지수 a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fx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나와 있어.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나왔는데요. f3이 마이너스 1이 돼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a 값은 2가 된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g.f야 f.g야. f.g네. f.g니까 f 안에 gx가 쏙 들어갈 텐데 얘네들의 결과는 그럼 f 안에 gx가 bx 플러스 c네요.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럼 f에 x가 들어갈 자리에 이 친구가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a는 2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f.g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네들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 친구가 뭐라고? 3x 플러스 5라고요? 이 친구가 3x 플러스 5가 된대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b는 마이너스 3 c도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예,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게 잘 풀릴 수 있겠죠. 준우야,
5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 fx는 4x제곱 마이너스 3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대하여 g hx는 fx를 만족시키며 함수 hx는 중간에 점을 안 적어. 아직 어색해요. 그런 말하기가 힘든가? 가끔 너네들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중간가 지금 딱 그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알파 베타 처음 배우면 알파라고 말을 안 해. 그 말하기가 쑥스러운가? G.HX가 fx가 돼야 된대요. 그치? 얘네들은 문제마다 유형이 조금 달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합성함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가 될 텐데, 잘 봐. fx도 나와 있고요, gx도 나와 있는데 hx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 얘네들이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 어떤 함수인지도 몰라. 모른다면 우리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냥 hx는 그냥 hx라는 거야. 우리는 얘를 뭘 어떻게 풀 방법이 없으니까 요대로 놓고 그냥 문제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저 식이 그래서 GHX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GHX면 G라는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HX가 들어갔다는 거잖아. 얘가 G라는 함수의 X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얘가 만약에 뭐 X 플러스 1이었으면 그냥 X 플러스 1을 X 자리에다 대입했으면 될 거라고. 근데 나는 이 친구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는 그냥 HX라고. 그럼 나는 그냥 뭘 넣을 수밖에 없다고. HX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G 함수 봐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갈 요 자리에다가 그냥 뭘 넣어줄 거냐면 HX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네들 계산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H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게 끝이에요. 얘가 오른쪽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fx랑 똑같다라고 나왔었어. 그럼 fx는 보니까 뭐야 이게 4x 제곱 마이너스 3 4x 제곱 마이너스 3 얘네 둘이 같아요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우리는 누구로만 정리할 거냐면 hx로만 정리할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hx는 5 넘어가면 4x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나눠주면 h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hx가 완성되는 끝입니다. 별거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별게 없고 그냥 모르면 hx 그대로 놔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밑에 쪽에 가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오긴 할 텐데 뒤쪽에서 실제로 풀다 보면 이것이 조금씩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는 또 한번 해봐야죠. 자, 2개 남았어. 2개 유형만 하면 오늘 끝낼 거예요. 역함수 안 나갈 거야. 역함수를 목요일날 나갈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그냥 바로 이제 시험 준비를 들어갈까. 그러니까 여기를 끝내버리고 대비를 들어가고 싶은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선생님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진도를 더 나갔으면 좋겠어.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볼까요? 그럼? 나는 진도를 그냥 쭉 더 나가도 괜찮다. 당분간. 소심하게 살짝 표현해도 좋아. 왼쪽 눈을 살짝 감았다 뜬다든가 혓바닥을 날름날름 거린다든가
난 여기서 그만 끝내고 시험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더 나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토요일날 수업 때 쭉쭉 나가줄까? 그렇게 해도 되거든. 선생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조금 바라는 거는요,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특히나 수학은 문제집, 예전에 선생님이 맨 처음 수업할 때 문제집 하나 더 사도 괜찮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도 자기가 나는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돼갖고 선생님은 그 분토 시간에 그런 걸 갖고 와서 질문을 해주고 이러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 아무도 없는 거.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시고요.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자꾸 뭐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너네들이 직접. 아직도 애기들처럼 선생님이 직접 가서 뭘 했니 안 했니 찡찡찡찡 숙제는 이만큼 했니 안 했니 검사하고 막 되게 유치하지 않아? 그런 거? 선생님이 이제 고3이랑 재수생 수업들을 주로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고등학생이면 더 이상 그런 거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고 못해왔으면 너 오늘 뭐해 뭐 잔소리하고 남기고 막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수학은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2학년 올라가도 어려워질 거고 3학년 올라가도 더 어려워질 거고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일단 오늘은 두 개만 더 나갑시다. 자, 우리 몇 번? 56번. 집합 A가 13579 이렇게 나왔고요. A에서 A로의 함수래. 간만에 이제 다시 실수 전체가 보통 우리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은 항상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별히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십니다.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56번 보니까 이번에는 A에서 A로의 함수고 원소가 5개 이렇게 딱 찍어줬어. 그치? 꼴랑 5개밖에 없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1이고요. x가 9가 되면 그냥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이거 그 다음에 f 위에다가 1이라고 썼어. 그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숫자다는 게 보통 우리 어떨 때 이걸 많이 써요? 지수, 거듭 제곱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죠? 얘네도 마치 거듭 제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거듭 제곱, 함수에서 거듭 제곱이란 말은 없지만 똑같은 연산을 계속해서 합성한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fn 플러스 1이 f 안에 fn을 넣었다고 하잖아. 그죠? 이 말이 뭐냐? 가장 단순하게 여기다가 2부터 넣어보면 f2x라고 하는 거는 f라는 함수 안에 f를 한 번 더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f3은 뭘까요? f3x라고 하는 건 f 안에 f2를 계산했다는 건데 f2는 지금 fx였잖아. 그럼 요 자리에 fx를 그대로 넣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 합성하면서 여태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f 안에 이렇게 계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fnx는 f가 이게 몇 번 나올까요? 그냥 n번. 똑같은 계산 n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n번을 합성시켜서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별거 없죠? 그래서 똑같은 계산 그냥 여러 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얘네들은 정의역과 A였는데 몰라? 그냥 이렇게 합시다. 1, 3, 5, 7, 9 여기도 1, 3, 5, 7, 9 함수값 먼저 한번 찾아볼게. x가 7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로 계산을 한대요. 그죠? 그럼 1은 누굴 찍을까요? 7보다 작잖아 1은. 맞나요? 그럼 1 플러스 2를 한다는 얘기지. 1은 얼마를 찍고 3을 찍을 겁니다. 맞나요? 두 번째, 3이 될 때는 x가 3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지민아. 딱 생각해보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냥 뭐가 된대요? x 플러스 2가 된다며? 3이면 얼마를 찍으면 돼요? 5를 찍으면 되는 거죠?
5면 얼마를 찍으면 돼요? 7을 찍으면 되는 거죠? 7이면 얼마 찍으면 돼요? 9 찍으면 되는 거죠? 7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 더하기 20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마지막 x가 9일 때는 얼마 찍을 거래? 1 찍을 거래. 그러니까 9일 때만 위로 올라가서 나 1 찍을게. 이렇게 된 게 지금 우리 f라는 함수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요. 그리고 위에다가 대빵마력 하나만 써놓을까? 뭐라고? 이런 문제는요. 전부 다 규칙 찾기 문제예요. F 얼마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100을 구하라고 나왔잖아. 100번을 계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자, 첫 번째 하나부터 갑시다. F1, F107을 계산하니까 F1, 7을 할게요. 한 번 하니까 뭐 나와요? 9. 그러면은 F2, 7은 한 번 넣어서 두 번 계산했다는 거잖아. FF7. 이거 헷갈리면 또 이렇게 한번 써줄까? FF7은 얘가 9니까 이제 F9를 계산했다는 거죠? F9는 얼마가 나오고? 1. 그럼 F37은 여기서 1 또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또 F에. 그럼 이러면 얼마가 나오고? 3. F47은 3루트 계산한 거니까 5. F57은 5루트 나왔다는 거니까 7.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랬더니 5번 계산했더니 누가 나왔어? 내가 그대로 나왔어. F6, 7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까? F6, 7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럼 7 넣고 계산하니까 다시 누구랑 똑같아? 9랑 똑같을 거라고, 그죠? F7, 7 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계속 5개마다 돌아가는 패턴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라고요? F100 7이요. F107은 여기 5, 10, 15 이 라인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돌아와서 7 이렇게 나와주면 되것슈. 아니었네. 유형 16까지네. 이제 2개 남았네. 자, 별로 안 어려웠으니까 유형 60번 바로 넘어갈게요. 아니, 그냥 60번. 자, 60번 문제 보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60번 문제에다가 별표를요. (720만) 개 쳐주십시오. 이건 검사할 거야. 720만 개를 치는지 안 치는지. 뭐 하고 있지? 720만 개를 치랬더니. 자, 개 중요. 개 중요. 나중에까지 개 중요. 2학년, 3학년 때까지 더럽게 많이 쓰는 개 중요. 여기서 누가 가장 핵심이냐면 누구 때문에 이게 자꾸 개 중요하다고 하냐면 마음이 좀 똑바라졌네 나보다. y 이퀄 x가 개중. y 이퀄 x 무슨 함수? 무슨 함수? y랑 x랑 똑같대.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똑같대. 얘네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그죠?
항등 함수가 이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 볼게. 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여기 x에 a가 있죠.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비금을 다 쳐줬죠. 점선을 다 쳐줬죠. a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는 이렇게 온 y 값은 뭐가 될까요? a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게 뭐예요? 누구 함수를 따라갔다는 얘기야? y는 x라는 함수를 따라갔다는 얘기잖아. 우리 원래 함수 이렇게 돼서 x가 올라가서 거기에 y값 이렇게 찾잖아, 그죠? 그럼 똑같다. 그럼 a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왔어. 이 값은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되는 거야. 맞나요? 마찬가지죠? b가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네. 맞나요? 요 그림은 b가 되겠고 c가 올라가서 만나는 요 라인은 c, d가 올라가서 만나는 요 라인은 d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2는 그러셨구나.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구나. 여기가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값을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이 요 항등함수가요. 지금 너네들한테 이거 너네 잘 보여요 지금 근데? 나는 내가 바로 앞에 봐도 잘 안 보이는 건가? 선명하게 이쁘게 저 점선이 보이진 않네. 앞에 불 끄면 이건 너무 어두워지지 않나? 뭐라고? 그치? 이게 원래 정리할 때 요 라인 이거를 아예 이렇게 막는 그게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밝고 아무튼 까먹었어. 뭐 하다가 말았다. 항등함수 이 라인은요 이렇게 빗금이 그려지는 게 되게 친절한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이쪽 라인에서 똑같이 A, B, C, D, E, Y 값을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자, 문제 해볼까요?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는 아직 못 봤네. 두기함수 y 이퀄 fx랑 y 이퀄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f, d의 값을 찾아달래요.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ffd는 d 넣고 3번 계산해달라는 소리죠. 이렇게 d가 들어가 가로가 이 정도 나오면 되나? 이렇게 돼서 당연히 우리는 어디서부터 찾아나가는데요. 첫 번째 f, d 이 자리부터 찾아나가면 된다. ft는 d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겠네. f 함수 지금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찾아가야죠. ft는 얼마가 나와요? c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림만 잘 찾아가면 되죠. 첫 번째 그래서 FD는 C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거야. F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면 C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맞나요? FFC는 그럼 이번에 C 라인 찾아가서 올라가면 되잖아. 이 함수 C랑 만나는 점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나와요? B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B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만 계산해주면 되냐면 FB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FB도 라인 따라가니까 A 나오나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답은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지금 문제는 되게 어렵진 않은데 어떤 함수는요. 여기 함수 그려놓고요. 이쪽에도 한 별 또 그려놔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준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 하게 돼요. 그런 준호도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거 아직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자, 마지막 64번.
한번 해보죠 뭐. 자, f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요 x 제곱으로 나오고 0부터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로 나온대요. 근데 누구의 개념을 그리라고 하냐면 f.f의 개념을 그리죠. f.f는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죠? 잘 봐요. 이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 잘 보십시오.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f 안에 fx가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죠? 합성을 시켰다는 거잖아. 근데 fx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x가 뭘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까 쟤는? 이 친구가 fx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저 모양이 딱 되는 거야. 그죠? 맞나요? 합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거든. 내가 들어갈 자리에 딴 놈을 넣는다는 거고 다른 함수를 넣는다는 거고. 근데 지금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넣었으면은요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여기 있는 x가 들어가는 모든 식에다가 다 뭘 넣으면 되냐면 fx라는 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잘 봐. 잘 봐. 이 fx라는 놈을 넣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이겠구나. x제곱인데 얘네들은 그럼 뭐가 될까요? f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fx로 바뀌어요. 여기가 어디였죠?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fx가 여기 0에서 1인가요? 1 등호 있나? 1 이렇게 될 때는 뭘로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x 대신에 fx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지금 거는 그냥 다 뭘로만 바꾼 거야? x를 그냥 fx로만 바꾼 거야. x가 들어갈 자리에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다 fx로 바꾼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개 중요한 식이 이쪽 식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 원래 fx 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제 원래 fx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것도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뿅뿅뿅뿅뿅 마이너스 뿅뿅뿅뿅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뭐였어? x 제곱이었죠. 맞나요? 마이너스부터 0까지 x제곱이면 x제곱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우리? y는 x제곱 그래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렸나요? 3학년 때부터인가? 그릴 수 있죠? 어디서 그려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될 거야. 0까지 맞나요? 여기가 얼마?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지?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네. 마이너스 x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찍히겠네 그럼? 맞나요? 잘 봐. 잘 봐. 이게 fx 그래프야. 그치? fx는 그리고 누구의 값이에요? fx는 누구의 값? 함수식은 결국 누구의 값? y 값이야. 그죠? fx 자체가 y잖아. 그치? y 값이야. 이 f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는 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야? y 값 위아래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fx가 0에서 1 사이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냐면 요 뭐였죠? 마이너스 1에서 0 맞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요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식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x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나요? 그리고 요때 x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 1까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때에 x 값의 범위도 찾아줘야 돼. 이때 x 값의 범위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냐면 0부터 1까지예요. 경계는 굳이 등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등호가 어디 찍히는가는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갖다 찍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에 얘네들이 fx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때 fx 식은 무슨 식이었어? 마이너스 x라는 식이었어.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마이너스 x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그냥 여기다가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
봤어. fx라고 하는 식은요. x가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결론인 거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은 그냥 x제곱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갈까요? fx가 0부터 1 사이 돼요. fx가 0부터 1 사이면 여기가 0, 함수값, y값이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요 범위가 되는 거야. 요 범위가. 이게 두 번째 얘네들 fx가 0부터 1 사이에요. 그때 원래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였죠? 그럼 얘네들은 범위가 얘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이때는 fx가 뭘로 나왔어요? 이때 fx는 뭐였어? x가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아까 저쪽 가면 x제곱이었어. 그죠? 이때는 이게 x제곱이라는 식이었다. 그럼 요 자리에 fx에 뭐가 들어가냐면 x제곱이 들어간다.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식이 나타나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이렇게 될 때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나실 거야. 그럼 이 친구의 함수를 그려보면요. f 안에 fx가 들어간 이 친구의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도 일단 범위는 x가 0부터 1까지랑 마이너스부터 0까지로 나뉘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따라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이렇게 되면 먼저 왼쪽부터 그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뭘로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올 거야. 그럼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죠? x제곱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한 번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얘네들은 엄청 헷갈리게 할 거예요. 얘네들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할 건데요. 이거는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익숙해져야지 조금씩 감이 오거나 아니면 계속 헷갈리거나 뭐 이럴 텐데요. 어쨌든 한 번에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천천히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